이번 주도 주간 뉴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돈내돈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S&P 500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의 제목은 경기 침체보다는 전쟁 리스크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연착륙을 가리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쟁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로 인해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ETF들의 변화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는 1.51포인트가 상승해서 0.26% 상승했고요. 나스닥 100, QQQ는 0.57포인트가 올라서 0.12% 상승했습니다. 슈드도 0.39포인트 오르면서 0.46포인트 상승했고, TLT 장기 채권은 이번 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3.02포인트가 하락해서 3.06% 하락했습니다. GLD 금 ETF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최초로 좀 하락세, 아주 미미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01%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는 경기 지표보다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이란이 보복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5% 이상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쟁 리스크하고는 별개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은 미국 고용시장이 깜짝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14만에서 15만 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측 대비 10만 개 이상 25만 4천 개가 증가해서 깜짝 회복세를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낮출 예정이지만 이전과 같은 빅컷을 지속적으로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서 향후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미국 주식시장은 AI 기업들에 의해서 크게 의존을 해왔었는데, AI 기업의 성장이 주춤한 반면에 다른 섹터의 성장이 지수 성장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파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는 이번 주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인베스코 S&P 500의 동일가중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동일가중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100 ETF도 크게 상승하지 않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100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글로벌 인도량이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작년보다는 뒤처지는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와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4분기에 더 크게 반등할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는 로보택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보택시하고 더불어서 저렴한 신모델 출시까지 있을지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슈드, 배당 ETF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ETF 또한 크게 상승하지 않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I 열풍이 식으면서 3분기에는 기술주보다는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인플레이션 완화로 경기 침체가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경우 배당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업률이 높아져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었어요. 금요일에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슈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성과도 높아질 수 있어서 슈드의 수익률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TLT 장기 채권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컷 이후에 장기 채권 ETF의 수익률이 좋지가 않은데,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선반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축소된 만큼 빅컷 아니면 빠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TLT 장기 채권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GLD 금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ETF 또한 크게 상승하지 않는 횡보하는 주간을 보였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25년까지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하와 함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는 것이 금 가격 상승 전망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핵심적으로 미국에서는 연준 회의록 공개와 한국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발표는 연준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지켜봐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지표 발표보다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대응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더 지켜봐야 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혼란스러웠던 9월이 끝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돈내돈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뉴스레터에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 유튜브 상관없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